네, 갑질 등의 의혹이 불거진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두고 여야는 주말인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공개된 녹취록 속 이 후보자 언행은 질책을 넘어서 인격을 짓밟는 언어폭력의 극치를 보여준다며 지금이라도 청문회 준비를 멈추고 정계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5차례 공천했던 인물이라면서 이 모든 책임과 비난을 정부에 돌리는 건 누워서 침 뱉기 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배우자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을 공개하며 명백한 부동산 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 후보자 배우자가 2000년 1월 인천 중구 중산동의 잡종지 약 2,000평을 매입했다면서 공시지가로는 13억 8,800만 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2006년 12월 해당 토지는 인천도시개발공사 등에 수용됐고 수용가는 39억 2,100만 원이었다면서 서울 사는 이 후보자 부부가 인천 잡종지를 매입할 이유가 없고 공항 개발로 인한 시세 차익을 노린 명백한 부동산 투기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탄핵 반대, 폭언 등 과거 논란들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여당에서 처음 공개적인 사퇴 요구가 나왔습니다. 차기 여당 원내대표 선거 주자들도 우려를 표하고 나서면서 여당 내 기류도 조금씩 변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김준하 기자입니다. 이해훈 후보자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추가 폭로는 지속됐습니다. 보좌진에 폭언을 했다는 파문에 이어 또 다른 갑질 의혹도 잇따랐습니다. 자택 프린터가 고장났다며 수리를 요청하는 등 보좌진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지시했고 아들의 공항 픽업도 시켰다는 추가 폭로가 제기됐습니다. 2016년 새누리당 방미특사단으로 미국을 방문할 당시 이코노미석 티켓을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해달라고 당에 거세게 항의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발탁 인사를 놓고 여당 내에서도 처음으로 공개 사퇴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민주당 재선 장철민 의원은 이 후보자를 향해 사람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공직도 맡아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 노동자에 대한 폭력이자 모든 공무원에 대한 갑질이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차기 원내대표 주자들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계엄 찬성 전력과 갑질 문제 등을 청문회 과정에서 점검해야 한다며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인사권은 존중돼야 된다고 마땅합니다만 저는 잘한 인사다 하는 생각은 별로 안 듭니다. 솔직히. 백혜련 의원도 험난한 청문회를 예상했습니다. 이해훈 후보자가 이제 내란에 관련해서도 또 이제 사과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사과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앞으로 좀 청문회까지는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 한병도 의원까지 사파전 구도 속에 누가 되든 당장 이 후보자 청문회를 이끌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5개월짜리 중간 개투 위원이 되려고 합니다. 제 역할은 당의 혼란을 정리하고 조속한 내란 종식과 지방선거 승리 그리고 민생 경제를 이해훈 후보자를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더 험한 것이 나오기 전에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도부는 검증 과정을 뚫고 나오는 건 이 후보자 몫이라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청문회에서 정책적 비전과 철학에 대해 검증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유튜브 채널에서 검증돼서 이 도전이 잘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옹호, 보좌진 갑질 논란이 있는 가운데 청와대의 지명 철회 가능성에 선을 긋는 발언으로도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도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내란과 계엄 관련 발언을 이 대통령이 보고받았고 이 후보자의 사과 의지 여부도 확인했다고 강 비서실장은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도전적 과제를 해야지 더 많은 국민에게 통합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깜짝 발탁된 이해훈 전 의원이 예전 보좌진에게 폭언을 했던 녹취가 공개되면서 자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총리직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8년 전 인턴 직원에게 쏟아낸 폭언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네가 무슨 그게 머리라고 판단을 하니? 자신의 기사 보고가 늦었다는 건데 해당 직원은 이 일로 보름여 만에 의원실을 떠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상황을 사과했고 일로써 보답할 것이라며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SNS를 통해 이 후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보좌진에게 고성으로 야단친 갑질도 송구하다며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후보자를 배신자라며 제명 조치까지 내린 국민의힘은 공직자로서 부적격이라며 송고 청문회를 예고했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인성과 자질, 품성은 숨길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보수 인사 수혈 시도는 유승민 전 의원에게도 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통령 측근에게 총리 제안을 받았고 김민석 총리 등 측근은 물론이고 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도 여러 통 받았지만 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모두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일을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 밑에 총리 자리가 뭐가 탐이 나서 제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해훈 후보자 지명에 대해선 진정한 탕평이 아닌 보수 인사를 빼가기 위한 전략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야당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유 전 의원은 현재 당의 상황에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할 일은 보수 재건과 통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름은 시너지의 원천이라면서 조화로운 오색빛깔 무지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진영 출신인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이 통합 차원 인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성승관 기자입니다. 청와대에서 첫 번째이자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본격적인 안건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긴 시간을 할애해 우리 사회의 통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권한을 가졌다고 그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다며 빨간색 역시 주권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내 의견과 다른 집단, 인사 이런 건 다 제거하고 모든 걸 다 갖겠다고 벌인 극단적 처사가 바로 내란이었습니다. 그런 사회가 반대쪽으로도 오면 안 되죠. 내란 5호 논란이 일고 있는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에게 이해를 부탁했습니다. 강요 지명이나 인사에 있어서 참으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모든 일들은 최종적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최대한 결정될 겁니다. 의견이 다른 게 불편함이 아니라 시너지의 원천이다. 이 대통령은 통합과 포용이 잡탕을 하자는 건 아니다라며 무조건적인 통합과는 다르다는 점 역시 분명히 했습니다.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넓게, 인재도 넓게, 운동장도 넓게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런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잡탕을 만들자는 건 아니고 조화로운 오색빛깔 무지개를 만들자. 파란색 중심에. 이 대통령은 지난 부처 업무보고에서 본인 업무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았다며 공공기관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도 저기 뭐 하는 데지? 뭐 이런 생각. 저거 왜 필요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통폐합 포함해서 신설할 필요가 있으면 신설을 하고. 이와 함께 온라인 댓글 조작이 업무 방해를 넘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관계부처에서 각별히 챙길 것을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서환입니다.